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됐습니다. 국가 초유의 탄핵 사태 속에 5월 장미 대선이 벌어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간의 행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전 정권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인데요.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와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조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셨어요. 기자회견하면서 거기 첫머리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부의 시작은 촛불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의 그런 어떤 기조와는 분명히 다른 그런 기조로 간다 그랬는데, 저는 뭐 이 문재인 정부를 한번 간단하게 표현하자 그러면 스마일 정권이다. 그러니까 스킨십이 굉장히 강해요. 그럼 마의 속도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방통행식의 추진들이 좀 많아서 스마일이군요. 예, 그래서 스마일인데 예. 국민에게 지금 스마일을 주고 있어요. 네. 지금 다시 75% 이상의 그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예. 결국은 수요 중심으로 이제 다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소득을 주로 하는 성장을 가겠다. 과거에는 공급 중심이었거든요. 예. 대기업에서 수출을 잘해서 그런 낙수 효과가 나는데 이것을 다시 분수 효과로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다 보니까 오는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러한 기조가 지금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어떤 경제 논리나 이런 거기에 준하는 거시 지표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민생 경제, 민생으로 눈높이를 낮춰서 허리를 낮춰서 낮은 곳을 국민 속으로 가는 그런 기조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는 지표에 굉장히 민감했던 걸로 그렇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는 사실 지표 얘기는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행기가 몇 대 안 뜨지 않습니까? 747, 474 이런 그렇습니다. 숫자들, 비행기 숫자들이 안 뜨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에 집착을 하지 않는 않죠. 그런 느낌이 그럼에도 드는데. 불구하고 굉장히 3%대의 경제 성장률을 가고자 하는 그런 예. 욕망은 큽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정책의 종착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최저임금도 올리고 있고요. 복지 정책을 확대해서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이니셔티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론은 합격입니다. 합격이군요. 네, 근데 강론에 가면 좀 미흡하고요. 지금 또 벌써 코드 인사라든가 그다음에 인사의 5대 원칙들이 무너진 상태에서 예. 어떤 식으로 가느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개혁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까 개혁 전선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받쳐줄 수 있는 사병들이라든가 장수가 딱 붙어줘야 되는데 예. 우리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강론, 그러니까 현장이라든가 정책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도느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들이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책 간에 지금 서로의 어떤 소위 말하는 이 교착 상태에 나오는. 예. 예를 들어서 일자리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사실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거든요. 예. 거기다 건보료 올린다 그러면 사실 건보료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내는 것 같지만 회사도 2.54%를 내게 돼 있으니까 또 그것도 일자리하고는 좀 반대되는 방향. 예.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들이 필요한데 그냥 강론은 굉장히 이제 자기네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왔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정책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미흡하고, 특히 제일 지금 지적되는 게 공론화 과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공론화 과정에서의 철저하게 검증이 되는 정책, 이런 것들을 지금 좀 바라고 있는 게 국민들 이 바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 말씀해 주신 스마일 중에 1위군요. 그게 문제죠. 일방통행식이다. 그래서 참 재미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예. 지금 75%대 이제 지지율을 받지만 왜 그 지지율을 받는 이유 1번이 소통이거든요. 예. 국민들 옆에 갔는데 나머지 20%의 그런 또 잘 못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의 이 제일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1위가 불통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이 단어가 잘한다의 1위, 못한다의 1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 부분들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 어떤
뭐 테크니컬한 점에서도 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이제 정부 인사가 마무리가 되고 출범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예. 그렇죠? 임종석 비서실장 그다음에 장하성 정책실장이죠. 두 분을 중심으로 지금 아주 뭐 탄탄한 그리고 준비된 100일 플랜을 지금 가동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인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저는 제일 기대에 못 미치는 인물이 국무총리가 안 보인다. 국무총리가 안 보인다. 국무총리가 안 보이니까 그 밑에 경제부총리 또는 내각까지도 전혀 지금 뭐 보이지 않는 뭐 나와서 그냥 일회성의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의 어떤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네. 결국은 공무원들이 일해줘야 되고 시스템으로 일해줘야 되는데 청와대의 그런 어떤 드라이브 거기에 국무총리가 안 보이는 부분이 가장 기대에 못 미치고요. 사실 또 우리 뭐 얼굴 마담식에 몇 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상조, 조국 이런 분들도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묻히고 있는 그래서 거기도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100일을 지금 맡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혹평을 지금 하고 계신데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를 임명할 때도 책임 총리를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활동성이 작아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제왕적 대통령 제도에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서민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 100일간의 평가 가장 많습니다. 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람 중심의 정책 이거는 예. 진짜 의미 있는 변화고요. 또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매일 지금 뭐 30조, 21조, 8조 4천 뭐 등등 굉장히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고가는 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재원의 확보와 안정적인 그런 재원 조달 방법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민 정책이 진짜로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체질을 좀 바꾸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과 함께했습니다.